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 한계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금융감독원장이 10개 시중은행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고요. 기업 구조 조정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과연 한계 기업 구조 조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면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한계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도 하던데요. 이게 어떤 상태에 놓인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대개 영업이익으로 1년 동안에 번 돈으로 돈을 빌린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연속해서 3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으로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이제 한계 기업 혹은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벌어도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빚이 계속 쌓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5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한계 기업이다. 이게 좀 놀라운 통계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이제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돈이 이렇게 차입되면서 또 금리가 싸니까 이 부실 기업들이 이제 은행 차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명해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네. 또 내부 구조 조정을 등한시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 내지 20%가 네. 이런 기업들에 속하고 통계에 의하면은 최근에 상장 기업 중에서 한 35% 정도가 이런 한계 기업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담을 주고 있나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낮고 또 경기가 괜찮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높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또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실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금융 부실로 연결돼 가지고 금융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문제는 분명히 문제인데요. 지금 이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계 기업을 속아내야 되는 시기 바로 지금인가 하는 문제, 이 최대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고강도 구조 조정 여기에 나선 배경과 이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정책금융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주로 산업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좀 작은 기업들은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금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금감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은행권의 옥석 가리기를 정확히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요. 이 구조조정을 사실상 이 민간의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금융, 특히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금융의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정부가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금감원장하고 이제 시중은행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소기업에 대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그동안은요 금융회사들이 이 수익성을 이유로 들어서 이 부실기업 속아내기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을 기화로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좀 금감원에서도 오늘 충당금을 좀 더 적립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금융회사들이 이런 한계 기업을 속아내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게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한계 기업의 어떤 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또 회사마다 사정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기업이 정리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기업은 계속 살려둬야 되는지 이 구분 작업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선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옥석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은 이제 그 고정이하 여신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를 3개월 그 연체시키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은행계에서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이제 부실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또 이자를 지금은 못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상당히 영업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기업 전망을 또 고려해야 되니까 그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정이하 여신 기업이라든지 혹은 그 이자로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은 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 금융당국이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시장 중심의 한계 기업 구조 조정을 하라. 그래서 이제 연합자산관리, 이 유암코라고 부르죠. 이 기능 확대 개편안을 내놨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 성업공사라고 부르던 곳이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연합자산관리는 이게 민간 은행들이 출자를 한 회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암코는 이제 6개 시중은행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그 구조조정 회사인데요. 그 여기에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금융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제 부실채권을 관리해주는 이런 회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서 조금 더 그 역할을 확대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 구조조정을 좀 더 적극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 기업을 돈을 안 빌려주게 되면은 이제 지역 경제가 또 침체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압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구조조정 전문 회사 이 유암코가 칼자루를 쥐었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좀 더 줘가지고 확대했으니까 구조조정 하는데 조금 그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